강의 노트에요. 집합공원법은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지금부터 집합공원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공원법은 뭐냐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이도 있지만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빌라와 같이 뭐가 있죠?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단독주택은 주로 뭐라 하죠? 단독주택은 뭐가 있어요? 다가구주택 있죠? 다가구주택이요. 그러면 여기요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이죠? 다세대주택 또는 또 뭐가 있다? 아파트라든가 빌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요 단독주택이죠. 단독은요 우리는 1부동산이죠.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을 수 있지만 갑이 혼자 소유자죠. 그럼 건물은 3층이지만 등기로 몇 개다? 하나죠. 그런데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이렇게 3층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 이건 갑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고 병의 집이죠. 각각 분양받은 사람이 다르죠. 건물은 겉으로는 건물이 한 개이지만 소유권은 몇 개가 있다? 소유권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3개가. 건물은 몇 개이고요? 건물은 한 개인데요. 근데 우리는 일물 일권이죠.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한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면 물건은 하나인데요. 소유권은 몇 개이다? 3개가 있죠. 이건 이제 원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제 집합권법을 보기 위해서는 집합권법은요, 법조문이 너무 많아요. 법조문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한번 강의하려면 힘들어. 거의 뭐 2-3시간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빨간 것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빨갛게 여기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땅이 있죠? 이렇게요. 여기는 뭐란다? 지붕이죠. 여기는 뭐란다? 옥상이죠. 여기는 뭐 여기는 외벽이죠. 외벽. 여기는요 엘리베이터. 알겠죠? 여기는요 복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라 한다? 계단이죠. 계단.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빨갛게 돼 있죠. 이것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공용 부분이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 공용 부분은 우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는 구조상 구조적으로 당연히 공용 부분인 것이고 약속에 의해서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 2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 이것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 건물 여기를 우리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뭐다?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다. 다른 말로 실평수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실평수란 말을 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다. 이렇게 구분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합해서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게 2개를 합해서 건물이라고 하죠? 자 전유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면 전유 부분이요. 간단하죠. 공용 부분은 뭐예요? 전유 부분을 빼면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면 돼.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빼면 돼. 그래서 그러면 되게 간단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전유 부분이란 공용 부분 이외의 부분 이렇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왜요?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용 부분은 구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조상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법으로 정해졌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란다? 여기는 규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구조상이죠. 여기는 법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봐봐. 여기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구조상 또는 법정 이렇게 됐죠. 여기는 뭐라 됐어? 규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규약이란 말이 뭐예요? 규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규약 공용부분은 뭐란다? 규약 공용부분은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법정 뭐죠? 법정? 법률의 규정이죠. 이것은 별도로 등기를 한다. 등기를 안 한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이러면 우리가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죠. 실평수가 몇 평이에요? 30평은? 20한 4평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6평은 뭐예요? 공동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4평. 여기 법정 운영 구조상이요 6평. 이걸 합해가지고 몇 평이다? 30평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는 30평 아파트로 등기라면 그 등기 속에 구조적 공용 부분이 들어가 있어. 구조적 공용 부분이 뭐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뭐죠? 외벽 이런 거 다 들어간 걸 구조적이라고 그래. 이것은 이미 봐봐. 우리가 내가 30평 아파트 그러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까지 다 합해서 포함한 거죠. 그런데 내가 6평을 따로 등기한다 그러면 몇 평이 돼버려? 36평이 돼버리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전체 30평 아파트 속에 등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규약은요? 규약은 별도로 등기를 하죠. 이런 규약은 뭐죠? 규약은 노인정이라든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아파트들은 다 뭐죠? 그 아파트 안에 뭐가 있어요? 헬스클럽 있죠. 헬스클럽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도서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노인정 같은 것도 다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것은 규약이랍니다. 여러분 보면 아파트 들어온 입구에 뭐가 있죠? 관리사무실 있죠? 그런 것들이 규약이랍니다. 그러면요, 관리사무실 누군가가요, 팔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누군가가 관리사무실에다가 저당 잡고 돈 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봐봐.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 등기부에는 먼저 표제부가 있죠. 배웠죠, 여러분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 을구가 있죠? 갑구는 뭐다? 소유권이죠. 을구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저당권이죠. 그래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그래. 저당권이죠. 이렇게요. 이게 을구죠. 그런데 여러분요, 갑구를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 그럼 누군가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럼 그 헬스클럽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거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갑구가 없어. 거기다가 저당 잡고 돈 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군가가 와서 이걸 안 둬.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둬. 표제부만.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만 두니까 뭐가 없어요? 갑구와 을구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팔 수 없고 누군가 거기다 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규약 공용법인이다. 다른 말로 뭐다? 관리사무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관리사무실 알겠죠? 구조 뭐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렇게.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전유부분은 뭐다? 실평수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구분소유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분소유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분이라는 것은 먼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나왔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의사, 구분소유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1층이죠, 1층. 1층 이렇게 1층이 있어요. 이게 갑의 건물이에요. 이게 100평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다가 중축을 해요. 60평을요. 중축을 했어. 그런데 이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우리 학원 있죠, 봐봐. 여기가 대강실이죠. 소강실 있죠. 대강실하고 소강실은 어떻게 됐어요? 벽으로 막혀 있죠. 그렇죠? 구조가 독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이 각각 따로 있어 없어? 따로 있어 없어? 따로 있죠. 이용이 독립되어 있죠. 그런데 봐, 사무실하고 교수실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무실 안에 교수실이죠. 교수실도 문이 있어 없어? 문이 있어? 아니면 사실 문이 있어?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교수실은 구조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교수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죠. 나올 때도 어디를 통해서 나와? 사무실 통해서 나오죠. 이용이 독립이 안 돼 있어. 알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실을 따로 등기를 못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다시 또 하나 얘기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층, 2층이죠? 1층, 2층인데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집이 있어 없어? 안방에서 거실에서 계단으로 올라간 집 있죠? 봐봐. 1층하고 2층이니까 구조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죠. 그런데 2층 올라가려면 어느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 1층을 통해서. 내려올 때는 1층을 통해서 이용이 독립이 안 돼 있어. 이것은 1층하고 2층을 따로따로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등기하려면 외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구조도 독립돼 있고 이용도 독립돼 있죠? 그러면 1층하고 2층을 따로따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따로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이걸 중축했는데 중축한 부분이 독립이 돼 있어. 왜요? 외벽으로 지금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의사. 구분소유의사는 뭐냐? 원래 이게 100평이었죠? 여기 60평이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부동산이 하나이면 등기부가 하나고 부동산이 두 개면 등기부가 두 개가 되겠죠. 원래 이게 맨 처음에는 몇 평이었죠? 이게 표제부가 원래는 몇 평이었어요? 100평이었죠. 100평인데 이제는 몇 평이다? 160평이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표제부가 원래 100평짜리 하나 있었죠. 또 등기부를 하나 더 만들어 60평짜리 등기부를 또 하나 만들었다 이 말이죠. 등기부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가 두 개라는 것은 건물을 몇 개로 보겠다? 두 개로 보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 의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 원래는 100평이었는데 60평을 중초가 나서 160평으로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요. 표시 변경 등기요. 표시를 변경했다 이 말이죠.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죠? 표시를 어떻게 했다? 변경했다 이 말이죠. 표시 변경. 자, 이런 경우는 이거 160평이죠? 건물을 몇 개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로 봤으니까 이렇게 했죠. 전체가 160이라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을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본다는 말이고, 여기는 건물을 몇 개로 본다? 두 개로 본다. 두 개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구분 소유가 돼. 겉으로 보기에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몇 개이다? 두 개이다.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0으로 등기해버리면 전체의 건물을 통으로 하나로 보겠다 이 말이죠. 이걸 단독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봐, 이제 원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중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 중축했을 때. 그러니까 중축했을 때는 건물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먼저 구조상 용상 독립성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 구분 소유 의사가 바로 이거예요. 두 개를 할 것인가 한 개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구분 소유 의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파트 봐,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처음부터 뭐가 돼요? 아파트는 처음부터 단독으로 개인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건물이 일동의 건물이지,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거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뭐를 할 목적이다? 분양 목적이잖아요. 분양 목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뭐를 할 목적이다? 구분 소유로 할 목적이다. 이 말이잖아, 이 말. 그러니까 원래 구분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서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가 되는데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은 처음부터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가 된다. 객관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분양 광고라든가 분양 광고 또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신축을 할 때 분양 목적으로 설계를 하죠. 분양 목적으로 건물 건축 설계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로 봐버려요. 이런 경우는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뭐로 본다? 구분 소유권으로 봐.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일동의 건물이 구분 소유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될 거예요. 등기를.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 분양을 받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선분양이고 후신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 건물이 완공이 돼, 건물이 완공이 됐어. 그러면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내가 그 101동 301호가 내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건물을 중축을 했을 때는 두 개로 건물을 할 수도 있고 한 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은 건물을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따로따로 등기한다? 몇 개로 본다? 두 개.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연립 이런 것은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해. 처음부터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완공이 되죠? 그러면은 구분 소유 의사가 밖으로 드러나죠? 그럼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 말이 중요하다고. 등기가 없어도 뭐로 본다? 소유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내가 뭐를 했냐면 우리가 임대차를 할 때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했어 안 했어? 부속물하고 비용할 때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그걸 바로 이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자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 소유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분 소유다. 그래서 구분 소유는 뭐다? 먼저 구분 소유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구조상, 그 다음 뭐다? 이용상, 뭐가 있고?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구분 소유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증축을 한 경우는 뭐가 있어야?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할 수 없는 것, 전유 부분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하고 달라. 여러분 대지권은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대지권 배운단 말이죠.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말하면 큰일 나. 알겠죠? 자, 대지 사용권은 뭐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먼저 등기법에서는 뭐란다? 대지권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딱 보면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여요? 어디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여? 대지 사용권이 더 넓죠. 대지 사용권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것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것 중에서 세 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어디가 더 넓어? 대지 사용권이 넓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은 같은 개념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하고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딱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1동의 아파트죠? 여기 301호를 이제 봐. 그럼 우리가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뭐가 있냐?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 표제부. 이게 이렇게 있어, 등기부가. 그 다음에 301호에 대한 뭐가 있냐? 여기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301호에 대한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울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무튼 울구, 이렇게. 이게 이제 301호에 관한 거예요, 301호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 갑구, 울구. 갑구는 뭐죠? 소유자가 누구냐? 울구는 저당권, 전세권이 있냐, 없냐? 표제부는 몇 평이냐? 알죠? 이런 것들 써놓은 거죠? 그런데 봐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우리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 알겠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다고, 따로따로. 그러면 토지는 토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다 등기하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다 등기를 해야 돼. 301호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301호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이걸 토지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건물 등기부잖아요? 그럼 건물 등기부에는 뭐만 등기해야 돼? 건물만 등기해야죠. 그런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한다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는 뭐예요? 대지는 땅이잖아요. 토지에 관한 것을 301호에다가 등기를 해놔. 왜 그러냐? 여러분 아파트에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르다고 해봐. 그러면은 건물 주인은 땅을 밟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놈은 301호 사는 놈은 301호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30층에 사는 사람 어떡하겠어? 어떻게 돼요? 건물을 등기가 있고 땅 등기 없으니까 땅을 밟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대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쌀 떨어지면 죽어야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왕이 남자가 돼가지고 줄 타고 내려와야죠. 내려오는 것은 쉬워. 금방 내려오니까.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번 내려오면 끝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땅의 권리하고 건물의 권리를 따로따로 두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팔고 같이 사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전유 부분하고 301호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딱 해버려. 그러면 건물 301호만 사고 팔고 하면은 뭐까지 같이 따라가? 대지까지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따로따로 팔래야 팔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301호만 샀는데도 불구하고 땅까지 사게 되는 이런 결론이 다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뭐라 한다?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규약이죠, 규약. 규약에 의해서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어. 이건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 대지 사용권은. 그런데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분하고 절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대지권 등기가 딱 돼버리면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끔 경매를 딱 들어갔는데 경매가 4억짜리 분명히 저 아파트가 4억인데 경매가 2억 한 5천부터 시작하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싸다고 탁 들어가죠? 싸다고? 그러면은 신동엽이가 싸다고를 때려버려. 알겠죠? 왜냐? 이 사람은 뭐만 사는 꼴이 된다? 건물만 산다. 알겠죠? 땅 밟으러 내려오면 땅 주인이 싸다고를 때려버려. 알겠죠? 왜? 싸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봐야 돼요? 대지권 등기가 있나 없나를 또 봐야 돼. 아, 이게 왜 싸지? 이상하잖아요? 다른 아파트는 4억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2억 5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반전은 건물값이고 반전은 땅값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는 건물만 경매가 되니까 싸게 경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301호, 302호인데 301호는 4억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경매가 2억 5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내가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뭐가 없을 것이다. 대지권 등기가 없나 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경락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겠죠. 제일 멍청한 놈이 덥석 잡겠죠. 그걸 뭐란다? 붕어라고 얘기하죠. 왜? 붕어는 IQ가 0.1초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붕어 IQ로 덥석 물었다. 그러면은 매운탕거리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된다. 됐죠? 그것을 대지권 등기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따로따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규약으로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 처분을 못하게 해버리는 제도를 뭐라 한다? 대지권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 봐봐. 이런 봐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뭐죠? 이 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요. 아파트를 사니까 대지를 사용해요. 아파트를 사니까 대지를 사용하지. 거기다 가가지고요, 다 같이 돌다가 동네 한 바퀴 소방도로 가가지고 여자들 운동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싫어. 이 여자들 이렇게 운동하는 여자 있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오면은 꿀밤을 탁 때리고 싶어.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그럼 뭐 이 아파트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요? 그게 아니죠. 뭘 산다? 아파트를 사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대지상권은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알겠죠? 주된 권리. 무슨 권리? 종된 권리. 그럼 봐봐.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우리 그렇죠? 주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 미친다? 종물에 미치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용 부분은 뭐가 공용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유 부분 빼면 공용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죠? 전유 부분 뭐라고? 공용 부분 빼. 공용 부분 뭐라고? 전유 부분 빼. 공용 부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 하나는 규약이 있고 하나는 구조상. 규약은 뭐를 한다고? 등기를 해. 뭐만 둔다고? 표저부만 둬. 왜 그렇다고? 팔지 못하고 저당 못 잡게. 구조상 동용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체 아파트 평수 30평 안에 이미 뭐가 돼 있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대지 사용권은 별도로 처분할 수 있지만 아파트하고 전유 부분하고
별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둔 게 뭐다?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죠. 됐죠? 이게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이게 이해가 되면 아파트는 끝이에요. 집합권법은.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규약이니 뭐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이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사는 사람의 모임이죠. 모임을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한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 뭐라고 그래? 입주자 대표회라 가지. 입주자 대표회. 그럼 입주자 대표라고 안 해요? 이런 입주자 대표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걸 아파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 있다고 해봐. 그럼 한 동에 100세대씩 1000명이야. 1000명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대표를 뽑죠? 입주자 대표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짧게 해서 뭐라고 그래? 동대표죠? 무슨 말이겠죠? 그 동대표가 모여있는 걸 뭐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 뭐한다? 상가에서는 뭐라 한다? 관리단이라고 얘기해. 관리단. 그런데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라고 나와. 그럼 이런 관리단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알아야 돼? 입주자 대표. 이렇게 알아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단이 이제 입주자 대표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는 어떻게 하고 통지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여기서 쭉 나와 이제 관리단.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관리단.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서 이 아파트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도 10세대. 1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뭐를 선임해야 돼? 관리인. 관리인이 누구죠?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돼. 관리인. 관리인은요, 아파트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관리인이 있어. 몇 세대 이상? 10세대 이상. 알겠죠? 관리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살아가려면 남의 집을 살아가는 건 나머지 공동주택을 살아가니까 서로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여기서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9조 보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라고 많이 나와. 그래서 규약을 만들어야 돼. 전체 구성원의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어때요? 전체 이 건물 있죠?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을 뭘 해야 돼? 관리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되죠? 또는요, 구조 같은 것은 공용 부분을 또 뭘 해야 돼요? 변경도 해야 되죠? 변경.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변경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낡으면 어떻게 한다? 뭘 한다? 재건축도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는 과반수의 결의로 관리를 한다. 그런 관리는 뭐다? 청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관리업체 선정 같은 것은 과반수 결의로 한다 이 말이죠.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만든다 이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없애고 거기다가 계단을 만든다 이 말이죠. 공용 부분이 변경이 되죠. 그런 경우는 얼마다?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나중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하자가 있을 수 있죠. 하자.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옛날에는 담보 책임을 누가 졌냐? 그것은 분양자가 졌어. 분양자. 그런데 지금은 누가 담보 책임을 지냐? 분양자하고 누구하고? 시공자.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져.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지는데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은 누구다? 추궁? 맨 처음에 분양을 받은 사람. 갑이 분양받아가서 을한테 팔고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 그런데 담보 책임은 보통 10년이거든요. 10년. 주요 구조부는. 그러면 10년 안에 소유자가 지금 3명이 변경됐죠.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그러면 누가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누가 수선해달라고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누가? 담보 책임은 누가 추궁한다? 누가? 현재 구분 소유자가 이것을 구조 이하의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가 집합권법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하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런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재건축은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냐?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번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또 들어왔거든요. 여기도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각 시도, 여기서 원주시 아니에요. 강원도에, 강원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시도에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뭘 한다? 이제 두 사람이 2층하고 3층이죠? 두 사람이 싸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또는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이 엉뚱하게 쓰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얼마나 소송 절차 받고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같이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얼굴 붉히지 않고 살지. 소송해봐. 몇 개월 동안 서로 얼굴 안 봐야 되잖아요. 알겠죠? 저쪽 엘리베이터 탄다? 난 안 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이 빨리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 것이 바로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집합 건물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오조죠. 오조는 의무가 있죠. 의무. 이 의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소유자가 누구다? 구분소유자. 점유자가 누구다?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랬을 때 소유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43조, 44조, 45조가 있고 여기는 46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냐? 43조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고 사용 금지를 청구하고 그 아파트를 경매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하면은 전세권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46조란 말이죠. 그래서 5조가 의무이고 43조부터 46조까지가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집합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유법이 나오고 뭐 공용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것은 법조문을 딱 책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 뒤에 법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집합건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쓰기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나중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일단 찍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오른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종강을 하고, 오전반은 종강을 하고요. 야간반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 모르겠네요. 일단 야간반 강의하고, 야간반은 뭐를 할 거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간이 어떻게 된가를 봐가지고, 1시간 정도 남으면은 계략적인 것을 얘기하고,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길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죠,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밤이니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올라가면, 내일 여러분 강의 없잖아요. 지라부터 하는데 꼭 좀 주택임대차 보호법 오전반은요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